원주시가 지난해 11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2,88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한 기업들 대부분이 반도체와 방산, 의약품 등 첨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조업을 시작하면 853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화 1980 사부기 개봉 2달 만에 10,000명 관람객을 기록한 가운데 국가 책임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300개 상영관의 동시 확대 상영이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전체 대상자 중 92.3%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8명에 대해 소재와 안전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새해를 맞아 지역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2차 내란 특검 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시에 지난해에만 모두 11개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투자 규모만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 853개가 창출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유치된 기업들도 반도체와 의약품, 방산업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면 박스들이 높게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라면을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진 라면 상자들은 대형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지난 1989년 원주에 둥지를 튼 삼양식품은 원주 지역 기업 중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430만 개의 라면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올해 78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추진합니다. 액상스프 제조 공장으로 공장 증설로 인해 90명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원주에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는 모두 3가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원활한 인력 수급, 여기에 발빠른 원주시 행정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원주는 광역교통망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수도권에 또 근접한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해왔고 그게 물류 등 여러 가지의 장점으로 현재 기업들한테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삼양식품의 공장 증설을 포함해 모두 1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유치된 기업들을 보면 의약품 생산업체는 물론 화장품과 반도체 생산 장비, 방산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된 기업들은 앞으로 2,888억 원을 원주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테스트베드에서 양성한 기업들의 그런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미래청정 챌린지 센터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런 센터들을 잘 구축해서 그런 반도체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할 거고요. 지난해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4개 기업은 올해 상반기 불온산단이 준공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기업도시와 문막 등에도 기업들이 들어섭니다. 이들 기업들이 모두 준공되면 853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세수 증가로 시민 복지와 정주 여건이 향상되는 원주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전체 대상자 중 92.3%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소집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351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가운데 8,584명 중 7,923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8명에 대해 소재와 안전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영화 1980 사복이 개봉 2달여 만에 관람객 10,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 확대 상영이 추진됩니다. 영화 1980 사북 시민상영위원회는 오는 4월 사북항쟁 46주년에 맞춰 강원도와 정선군, 강원랜드 등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포함한 300개 상영관 동시 상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상영위원회는 그동안 전국 1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시민상영과 서명운동을 이어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광부들 수가 53,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적어도 그때 광부들 수만큼의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관객이 한 사람의 광부의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사북 사건의 진실과 아픔을 알게 되고 이게 여론을 좀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사북항쟁 46주년을 맞는 올해 4월 전국 확대 상영과 함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역사적 치유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강원 국회의원들은 새해를 맞아 각 지역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26년 원주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원주의 성장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원주, 일자리가 늘어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2026년 춘천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사문사와 서광사 신년 법회에 참석해 새해 안녕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화합과 마음을 잇는 뜻깊은 시간에 함께했다며 SNS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새해 첫걸음을 함께하며 충운탑 참배와 속초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등에 참석했습니다.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고 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 참석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융합 전시회인 CES 2026 참관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길에 올랐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새해 첫 법사위 풍경을 공개하며 2차 내란 특검 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내란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전남 장흥에는 80년 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책방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일상이 된 지금도 이곳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책은 물론 추억까지 공유하는 시골 작은 책방을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대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석 씨. 최 씨의 책방은 장흥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일제강점기인 1944년 문을 연 뒤 80여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책장 사이로 최근 출간된 책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문을 연 이곳은 책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에겐 동네 도서관이었고 어른들에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서점 주인분들이 워낙 따뜻하시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책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인 것 같고요. 이 서점에 오면 되게 조금 마음 편하게. 1955년에는 장흥중 고등학교 교지인 억불 창간호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후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완도와 강진까지 책을 공급하며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변화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늘면서 책방을 찾는 발길은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카페 같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대신 책방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점을 해왔다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그래도 어느 문화의 한 축은 장문화당 서점이 담당해 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서점을 지탱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책방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기억과 시간을 함께 품어온 공간으로 오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강원대학교는 교직원 사칭 사기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대에 따르면 최근 교직원을 사칭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리 구매하거나 납품하도록 하는 등 수법에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관계자는 대리 구매나 납품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되는 전화는 대표 홈페이지의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양군이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한 뒤 해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해삼 8.6톤을 생산해 1억 8,3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삼 생산량은 1년 전보다 31.4% 늘었고 어획 금액도 12.6% 상승했습니다. 양양군은 현재 현남면 동산, 인구 연안에 해삼 모듈 270기를 설치했고 종자 방류 규모는 누적으로 148만 마리에 달합니다. 9일 오전 8시 55분쯤 양양군 양양읍 양양시장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0세대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과 점포 한 동이 모두 탔고 인근 건물 4동도 그을음의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날 화재는 출근 시간대 양양읍 도심에서 발생하고 양양 장날까지 겹치면서 시가지일대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동해시 대진동 대진항 앞바다에서 레저보트가 바다로 떠밀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경은 해안순찰팀이 현장에 출동한 뒤 해양경찰관이 바다에 뛰어들어 보트를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항내 너울로 인해 레저보트를 묶어뒀던 줄이 풀리면서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평창 송어축제가 9일 평창 오대천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9일까지 32일간 겨울이 더 즐거운 송어나라 평창을 슬로건으로 열립니다. 축제위원회는 얼음 낚시, 실내 낚시, 맨손 잡기 등 송어 체험과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등 겨울 레포츠를 선보여 겨울 종합 놀이터로 새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주년 특별 전시와 포켓몬고 협업 이벤트, 조격과 찜질방 등 휴식 공간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고성군이 행정지원 추진단을 설치하고 평화경제특구 최초 지정 유치에 나섰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지난 2023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구역입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4곳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현재 평화경제특구 지정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특구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